네, 여러분, 드디어 기출문제 완전체 형태로 파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에는 짧은 영상들로 그때그때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번 주에 나온 문제를 빨리 공부하고 바로 시험 보실 수 있도록 영상들을 찍었었는데요. 다시 해가 바뀌면서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의 기출문제 형태로 편집을 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영상이 좀 자주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죠. 처음에는 저도 많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출문제 하나의 형태로 파일을 완성하는 게 생각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완성을 했고요. 또 아직 앞으로 올려야 될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기출문제 하나의 완성형 형태로 만들긴 할 건데 중간중간에 또 짧은 영상들 질문 들어올 때마다 찍어서 올릴 거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문제 갈게요. 기본 작업의 총 3문제죠.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구글 필터랑 조건부 서식, 페이지 설정 또는 시트 보호 이렇게 나오죠. 자, 구글 필터 먼저 볼게요. 기본 작업은 총 15점, 하나당 5점씩이에요. 기본 작업 1시트에서 그러면 꼭 시트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다른 시트에서 잘못 작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트 이름 꼭 확인하시고요. B3부터 K18 영역, 표 전체죠. 여기에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고, 그럼 라이크 연산자 생각하시겠지만 엔드 함수 안에 셀 주소 클릭하고 김별 요거 실행 안 되는 거 확인되는 영상이 있으니까 기초 영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라이크 못 써요. 셀에다가 항목으로 조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고 그랬으니까 엔드 연산이죠. 출석이 전체 평균 이상인 행에 대해서 학년, 반, 이름, 출석수, 열을 순서대로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 표 전체 다 결과 볼 거 아니고 학년, 반, 이름, 출석수 4개만 결과로 볼 거고요. 조건은 M3부터 N5까지 영역 내에 알맞게 입력 그랬으니까 이 영역 안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벗어나지만 않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 6칸을 다 완벽히 채워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결과는 M8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결과가 떠야 되는데 필드명들 먼저 배치해 놓고 하실 거죠. 우리 기출문제는 기초 영상들이 다 완전히 이해되고 습득된 후에 보셔야 돼요. 이거 먼저 보시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미 모든 내용을 알고 보셔야지만 기출문제는 푸실 수 있어요. 기초 푸시기 영상들을 먼저 다 완벽히 이해하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럼 조건으로 사용할 필드랑 결과 필드 먼저 자리 배치해 놓고 씩 쓸게요. 김으로 시작하고 여기에다가 텍스트로 김별 이렇게 쓸 거예요. 는 셀 주소 클릭 는 김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김별로 이름 필드를, 그럼 이름 필드 복사해서 M3셀에 놨고요. 전체 평균 이상 그러면 얘는 이제 에버리지 함수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true나 false 이렇게 비교 연산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필드 이름이 같으면 안 되니까 기존 자료에 절대 일치하지 않는 글씨로 하나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조건이라는 글씨예요. 그 다음에 이름은 김으로 시작하고 그건 뭐예요? 김별. 는 셀 주소 클릭하고 같다 김별 이렇게 했을 땐 결과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 안 하고 그냥 필드 이름 아래 조건 쓰는 방식으로. 우리 고급 필터가 항상 논리연산 함수식으로만 조건을 써야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시작하고 했으니까 같은 줄에, 두 번째 줄에 쓰면 어떻게 돼요? 오와 연산이에요. 엔드 연산이니까 바로 옆에다 조건 쓰실 거고요. 이제 에버리지로 출석의 전체 평균 이상, 그러면 이 출석 점수 하나가 이만큼 에버리지 구했을 때보다 이상이라는 수식 쓰셔야 되는 거니까 는 출석의 첫 칸. 자, 아래로만 내려갈 거니까 얘 굳이 절대참조나 혼합참조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열고정하면 틀려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안 틀려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은데 조건부 서식에서는 반드시 하셔야 되지만 고급 필터에서는 혹시 안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상인 행, 크거나 같은 게 이상이죠? 어떤 거에? 전체 평균 그랬어요. 그럼 에버리지. 전체 평균 그랬으니까 출석 전체를 드래그 했어요. 여기서는 절대 참조를 꼭 하셔야 되죠. 왜? 전체 평균 이 범위의 평균으로 각 한 셀마다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범위 잡아주신 건 반드시 절대 참조하시는 게 맞아요. 이 K사를 고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고정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에버리지 절대 참조하는 이유는 이 범위가 바뀌면 안 되죠. 내가 아래로 한 칸 내려가서 비교를 해도 에버리지는 출석 전체에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썸이나 에버리지
이런 함수들 안에 범위를 드래그해서 수식 비교하실 때는 절대참조를 꼭 하시면 돼요. 고급 필터 하실 때도. 괄호 닫고 엔터. 그럼 이제 false라고 나와요. 얘는 전체 평균의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전체 평균 이상일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첫 셀만 비교를 한 거고 고급 필터에서 전체 드래그 해서 기능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한 칸씩 다 비교해 줄 거예요. 우리는 첫 셀만 가지고 비교식을 만들어주면 지가 알아서 다 계산을 해주는 거죠. 되시죠? 그리고 결과는 어디에? M8부터 그러면 결과 놔야 되는 필드 학년 반 이름 컨트롤 키 눌러서 출석. 요건 출석수인데 제가 수라는 글씨 빼먹어서 그런 거니까 출석수 맞아요.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적어 놓을게요. 학년 반 이름 컨트롤 키 출석수 컨트롤 C 하면 떨어져 있는 게 복사가 됐지만 M8 셀 클릭하고 컨트롤 V 하면 붙어서 출력되죠. 따로따로 복사 붙여넣기 4번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컨트롤 키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준비는 다 끝났죠. 이제 표 안에 아무데나 커서 두시고 이 깜빡거리는 거 거슬린다 그럼 ESC 눌러서 해제하시고 데이터 고급 그럼 이제 처음에 목록 범위에 표 전체가 잘 잡혀 들어갔는지 보세요. 혹시 여기서 한 칸만 이렇게 클릭되어 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표 전체로 다시 잡아 주셔야 돼요. 이거 한 칸만 클릭되어 있는 채로 놔두시면 당연히 안 되죠. 우리 이것만 가지고 고급 필터 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은 표 안에 커서 두시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4칸 잡아주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니까 체크하고 복사 위치는 필드명 4개 그냥 여기만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학년만 뜨죠? 우린 4개 다 떠야 되니까 4개 동일한 레코드 하나만 하라는 지시사항 같은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확인. 그럼 결과 나오죠. 전체 평균 이상인 그리고 김으로 시작하는 2사람 데이터 떴어요. 되시죠? 자, 와일드카드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수식으로 와일드카드 고급 필터에서는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필드 이름 밑에 조건 쓰는 방식으로 요거는 2급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죠. 필드 이름 밑에 그냥 조건 쓰는 거 데이터베이스 함수 쓰실 때처럼 요런 식으로 작성하실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넘어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기본 작업 1시트에서 그럼 여기다 그냥 조건부 서식 하라는 얘기고요. 그럼 고급 필터랑 조건부 10점 무조건 맞으셔야 되고 사실 기본 작업에서는 틀리시면 안 돼요. 배점이 낮다고 하지만 요즘 69점, 68점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작은 배점 점수라고 해도 빠르고 신중하게 문제 다 맞도록 푸셔야 돼요. 자, B4부터 K18, 그럼 B4부터 K18 영역에 이미 영역도 말을 해주지만 조건부 서식에서 행 기준으로 서식을 칠하라고 할 때 열 기준 말고요. 행 기준으로 하라고 하면 필드명 잡으시면 안 돼요. 열 기준으로 서식을 칠한다 그러면 이 전체가 칠해지는 거니까 필드명도 같이 잡아주시는 게 맞지만 행 전체에 대해 채우기 색을 이렇게 말을 하면 행 기준으로 서식을 설정하는데 그럴 때는 필드명에 절대 서식을 설정할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B4부터 필드명 빼고 전체 데이터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에 출석을 10으로 나눈 몫이 짝수이면 행 전체에 대해서 채우기 색 그랬어요. 그래서 코오션트 함수 나왔고요. 짝수이면 때문에 is even 나왔죠. is even 함수는 짝수이면 true, 짝수가 아닐 때 false라고 결과가 나오는 거고 코오션트는 어떤 숫자를 10으로 나눈다 라고 했을 때 몫이 얼마인지 구해주는 함수예요. 나머지 구하는 함수는 뭐예요? 모드. 지금 코오션트를 is even 안에다가 써주시면 코오션트로 구한 몫이 짝수일 때 true라고 나와서 서식을 칠해주겠죠.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해 서식을 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 작성했으니까 우리가 항상 쓰던 홈 조건부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여기서 화살표 키 막 누르시면 움직여서 안 된다 그랬죠. 화살표 키 누르지 마시고 마우스로만 클릭해서 항상 작업하실 거예요. is even 짝수냐? 뭐가? 괄호 열고 코오션트 또 괄호 열고 어떤 숫자를 나눌 거예요? 출석수 K 4셀. 자, 근데 K4 절대 참조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F4키를 하나, 둘, 열 고정해줘야 돼요. 아래로만 내려가면서 조건 비교해야 되니까 옆으로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열 고정. 쉼표 10으로 나눈 그랬으니까 10 괄호 닫으면 10으로 나눈 몫을 추출해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괄호 닫으면 어떻게 돼요? 짝수일 때 true라고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는 true 이렇게 꼭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is even 함수 자체가 논리연산 결과로 나오는 함수라서 true 아니면 false로 나오니까 이게 true일 때만, 짝수일 때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홀수면이라고 했는데 함수는 is even을 쓰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짝수가 아닐 때여야 되잖아요. 그땐 당연히 는 false로 해줘야죠. 짝수가 아닌 경우라고 했는데 함수는 짝수 함수 쓰라고 해놓고 결과는 짝수가 아닌 거를 하라고 했으니까 는 false일 때는 꼭 써주셔야 되지만 지금은 짝수일 때 하는 거니까 그냥 is even으로 놔두면 짝수면 true라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일 때만 서식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는 true 쓰면 틀려요. 근데 false를 써도 된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true를 써도 틀리게 채점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표준색 중에 노랑, 마우스 올리면 색깔 이름 떠요.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 그랬으니까 채우기 색 가서 노랑. 요거는 여기서는 마우스 올려도 이름이 안 뜨잖아요. 그래서 글꼴에서 미리 보고 표준색 중에 어떤 게 노랑인지는 익혀 두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맨날 나오던 거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노랑으로 채우기 색 해주고 글꼴색 빨강 굵게 그랬으니까 글꼴에서 색깔 빨강. 요거는 빨강, 왼쪽에 있는 건 진한 빨강이에요. 빨강. 요거 실수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눈에 빨강이라고 그냥 누르시면 안 되고 꼭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확인. 자, 여기까지 조건 서식 하시면 10점. 수시로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꼭 눌러주세요. 이게 컨트롤 S 누르셔도 저장이 되는 게 맞는데 요즘 이상하신 분들이 단축키도 바꿔놓고 수식 입력줄 막 안 보이게 해놓고 개발도가 안 보이게 해놓고 막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다음 시험자 힘들어지게. 왜 그러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피해보실 수 있으니까 꼭 저장 아이콘 눌러서 저장하시라고 추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시트 보고 갈게요. 기본 작업 이 시트에서 그럼 이 시트로 먼저 이동하시고요. B4부터 D18 요 영역이랑 제목 도형의 잠금을 설정하래요. 그럼 요 영역 드래그하고 우클릭 셀 서식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1 쓰셔도 되는데 요즘 단축키를 또 이상하게 바꿔놓을까봐 안 쓰는 추세니까 보호 가셔서 잠금, 그 다음에 제목 도형도 잠금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 영역 잠금 확인하시고 도형을 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클릭 도형 서식 오른쪽에 이제 서식창 뜨죠. 여기서 세 번째 하시면 속성 탭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도형 자체를 잠그거나 텍스트를 잠그겠다 설정하실 수 있는데 문제도 텍스트 잠금 설정하고 도형 및 텍스트 잠금을 설정하고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도형의 잠금 그랬으니까 도형만 잠금. 체크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워크시트 보호 들어가야지만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체크들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홈에서 오른쪽 끝에 서식, 시트 보호,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한대요. 그럼 요 두 개는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놔두라는 얘기고요. 비밀번호 쓰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확인. 여기는 선택은 가능한데 못 써요. 도형도 선택은 가능한데 딜리트 못해요. 잠겼으니까. 되셨죠? 이번에는 시트 보호 설정 문제가 나왔는데 페이지 설정하는 것도 다음 기출 영상에서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작업 3문제 15점 꼭 맞으셔야 돼요. 이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표 1의 사용료를 이용해서 예죠? 표 3의 연령 코드별 사용료의 평균을 구하시오. 연령 코드가 T1부터 F1까지 있고 그에 해당하는 평균 사용료 그랬으니까 에버리지랑 if 쓰라고 나왔고요. 조건 하나당 전체 조건 비교해야 되니까 배열 수식으로 하라고 나왔죠? 곧바로 구해볼게요. 에버리지 if 배열 수식 공식은 조건 하나니까 조건 쉼표 값범위 하시면 되겠죠. if니까 중간에 조건과 값범위 사이는 곱하기 연산자가 아니라 쉼표 괄호 한 번 더 닫아서 에버리지 괄호까지. 조건이 여기서 이제 늘어나면 이렇게 괄호를 조건마다 묶어주셔야 돼요. 이 조건끼리 비교 연산자 있을 때 괄호를 안 묶어주고 곱하기 연산자를 쓰게 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지금은 조건이 하나라서 괄호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하고 값범위에 괄호 하나씩 그냥 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불필요한 건 안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그걸 한다고 답이 지장이 생기거나 시험에서 틀리게 채점이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작업은 최대한 안 해서 틀릴 확률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자, 그러면 조건은 연령 코드니까 는 에버리지 먼저 아래 화살표 탭 이렇게 하면 함수 이름 마우스로 더블 클릭 안 해도 다 작성되는 거 아시죠? if 괄호 열리자마자 조건 T1이 조건이고 같다 어디랑 연령 코드 전체
나 옆으로 셀 복사해야 되는데? 그럼 절대 참조해야죠. 자, 여기서 또 어차피 옆으로 셀 복사하는 거니까 열만 고정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결과가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행은 안 움직이니까 괜찮지? 라는 생각까지 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값범위는 그냥 무조건 절대 참조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조건 썼으니까 쉼표. 어디로 계산해요, 평균을? 사용료 전체.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 괄호 한 번 닫으면 if 괄호, 한 번 더 닫아야 에버리지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옆으로 셀 복사. 당연히 모든 계산 문제가 이 난이도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어렵죠, 여러분. 쉬운 게 3개 정도, 어려운 게 2개 정도 나오는 게 1급의 보통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예전에는 배열수식 딱 2개만 나오고 일반 함수 2개 나오고 사용자 정의 함수 하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배열수식 3문제 보신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열수식의 문제수를 좀 늘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배열수식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합격하신 분들 말씀 많이 들어보면은 배열수식이 더 쉬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왜냐면 공식이 정해져 있고 이거는 딱 규칙이 있다 보니까 그 규칙에서 벗어나게 작성할 수가 없다 보니까 구조를 모르면 배열수식의 공식 구조를 모르면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작성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공식을 한번 익히시고 나면 배열수식이 훨씬 쉽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도 배열수식 기초 영상 꼭 보셔서 계산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공식 꼭 다 외우셔서 배열수식이 3개가 나오면 빨리 푸실 수 있도록 딱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작성하면 답이 무조건 나오니까요, 배열수식은. 대신에 그래도 아무리 완벽하게 익히셨더라도 이제 시험에서 이거 안 풀어봤는데 하는 문제 보면 당황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모자랄 수 있으니까요. 연습 때 무조건 많이 하시는데 최대한 시험에서 함수는 4개까지는 꼭 맞으실 수 있도록. 요즘은 분석 작업이 너무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분석 작업을 다 틀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막 69점으로 불합격하시고 이러신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여러분들도 함수를 2개만 맞자 3개만 맞자 이런 전략 말고요. 절대 버리는 거 없이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2번째 표 1의 사용료가 표 2의 기본료를 초과하면 여기 있는 이 사용료가 기본료가 있는데 얘를 초과를 하면 표 3에 있는 평균 사용료를 가지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본료를 가지고 오고 둘 중에 하나를 가져와야 되니까 ifs라고 나왔죠. 그리고 vlookup하고 hlookup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만약에 사용료가 초과하면 뭐를? 기본료를. 그러면 평균 사용료는 여기 가로로 작성된 표에 있죠. 그럼 hlookup.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본료 가져와라 그랬으니까 표가 세로로 작성됐으니까 vlookup. 마지막에 if 괄호 닫으면 되죠. 요즘 hlookup, vlookup 같이 나오는 문제를 또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도 hlookup, vlookup 같이 쓰는 문제를 좀 자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질문이 자주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용료는 여기 있죠. 납입금액 구해야 되는 옆에 24셀. 근데 기본료는 연령 코드마다 기본료가 표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럼 vlookup으로 가져와서 T1일 때는 19,000원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vlookup으로 연령 코드 C4셀을 들고 가요. 쉼표. 어디서 찾아요? H4부터 I7까지의 영역. 근데 나 납입금액 하나고 해서 아래로 셀 복사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절대 참조해야죠. 범위 드래그한 건 F4키로 절대 참조할 거예요, 이따가. 그 다음에 쉼표. 연령 코드 찾아서 지금 뭘 가져오려는 거예요? 기본료. 그러면 1번, 2번, 쉼표. T2, 그러면 T2 똑같은 거 찾을 거죠, 지금? 0. 자, 이렇게 해서 사용료랑 연령 코드에 해당하는 기본료 가지고 와서 비교한 다음에 조건에 만족을 하면 그러면 밑에 평균 사용료 가져와라. 이제 Hlookup업 하는 거죠. Hlookup은 찾을 값 나의 연령 코드 별로 또 찾아야 되는 거니까 또 C4셀 쉼표. 이거는 어디서 찾아요? 아래에 있는 표 3번 I10부터 L11까지. 이것도 납입금액 하나고 해서 아래로 셀 복사할 건데 그러면 여긴 움직이면 안 되죠. 이따가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할 거고요. 쉼표. 역시 평균 사용료는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 줄 1번, 2번이니까 쉼표. 마찬가지로 연령 코드 똑같은 거 찾아야 되죠? 0. false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숫자로 0이라고 쓰는 거예요. 똑같이 일치하는 값 찾을 때. 자,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그냥 vlookup으로 기본료 가져올 거다. 그럼 vlookup 앞에서 어차피 한번 썼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되시죠? 식 작성 해볼까요? F4셀에서 식 길어질 건데 옆에 사용료 클릭해서 쓸 거니까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 는 만약에 사용료가 크다. 뭐보다? 기본료. 기본료 vlookup인데 그럼 vlookup. 찾을 값은 연령 코드 기준으로 기본료가 나눠져 있으니까 나의 연령 코드 C4셀 쉼표. 연령 코드 찾으면 기본료 가져올 거니까 표 전체 필드명 없이 잡았어요. 필드명을 잡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빼고는 시험에서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값 부분만 연령 코드 찾아서 기본요 가져올 거면 연령 코드들이 있는 것과 숫자 기본요들이 있는 거. 자, 셀 복사 아래로 할 건데 얘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 쉼표. 몇 번째 거 가져와요? 기본요는 2번 열에 있죠. 2 쉼표. 연령 코드 똑같이 일치하는 거 찾아올 거니까 정확히 일치. first 아래로 화살표 한 번 누르고 탭키 누르셔도 되지만 빨리 하려면 숫자 0 걸어 닫고. 자, 초과하면 쉼표 조건 끝났어요. 그러면 평균 사용료 가져와라. 근데 평균 사용료 가로로 작성됐으니까 H로 가. 찾을 값 뭐예요? 또 연령 코드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나의 연령 코드 시사셀 찾을 값 쉼표. 어디서? 연령 코드 찾아서 평균 사용료 가져올 거니까 I10부터 L11까지인데 얘도 아래로 셀 복사할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키 한번 눌렀어요. 쉼표.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에 사용료를 가져올 거니까 행번호 2번 쉼표. 또 정확히 일치 0 괄호 닫았어요. 자, 쉼표. 그렇지 않으면 기본요 그랬으니까 기본요는 H룩업으로 아까 가져왔으니까 앞에 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괄호 닫고 엔터. 아래로 셀 복사. 되시죠? 요거는 배열 수식 아니에요. 그냥 연산해서 가져올 수 있게 if, 뷰리거, H룩 세 개를 다 사용하는 함수였어요. 자, 곧바로 세 번째 보실까요? 표 5번에 연령 코드별 사용료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또 배열 수식 나왔죠. 뭐뭐 별 하고 조건을 주어주면 보통은 배열 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에 해당하는 값들 가지고 따로 계산해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주 보는 형식 나왔죠? 인덱스 매치 맥스. 그럼 인덱스 안에 매치 안에 맥스 들어가는 구조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안 떠오르시면 못 풀어요. 아시죠 여러분? 배열 수식은 공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오죠. 인덱스 매치 맥스는 인덱스 안에 행번호 자리에 매치를 쓰고 매치에서 찾을 값에 맥스 쓰는 구조. 거의 정답처럼 외우시면 돼요. 그 구조를. 자, 얘도 마찬가지로 MC5셀을 하나 구해서 아래로 셀 복사 하실 거니까 절대 참조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구조는 연령 코드별 사용료의 최대값. 그랬으니까 연령 코드 T1인 거 이게 조건이 되는 거니까 조건 하나예요. 자, 구조 생각해야죠. 인덱스, 값범위, 쉼표, 행번호, 쉼표, 열번호 구조예요. 우리 공식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열번호는 지금 어차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게 연령 코드별 최고 사용료잖아요. 사용료 중에 연령 코드마다 최대값 가져오려고 지금 인덱스 매치 맥스 쓰라고 나온 거니까 항상 열번호는 1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출력하려고 하는 가져올 값 전체 범위는 사용료가 되는 거니까 사용료 범위가 값 전체 범위로 사용이 될 거고 열번호는 어차피 사용료는 하나만 잡을 거니까 1로 써줘도 되는 거죠. 이제 이 행번호 자리에 매치가 들어갈 건데 매치 안에는 찾을 값, 값 범위, 방식인데 찾을 값은 지금 뭐예요? 연령 코드의 최고 사용료. 그러니까 T1일 때 최고 사용료. 찾을 값이 최고 사용료인 거죠. 맥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맥스예요? 아니죠. 연령 코드별로 최대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맥스에서 조건 곱하기 값 범위를 해주는 배열 수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T1 중에 T3 중에서 최대값을 가져오겠다 라고 하기 위해서 조건 곱하기 값 범위를 맥스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건 곱하기 값 범위 한 걸 그대로 복사해서 매치의 값 범위에 쓰시면 된다 그랬죠. 왜? 내가 전체 사용료 중에서 T1의 최대값을 찾으려는 게 아니고 T1들에 해당하는 숫자들 중에서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T1의 최대값을 T2나 3의 값에서 찾으면 안 되잖아요. 조건에 일치하는 숫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값범위도 조건 곱하기 값범위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최대값이 똑같은 숫자가 32,700원이 F1에 있어요. 그러면 잘못 찾아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해당하는 값범위들만 가지고 와서 연령 코드가 T1이면 T1에 해당하는 숫자들만 가져오고 그 중에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치에서 항상 맥스 조건 곱하기 값범위 하면 이거 복사해서 매치의 값범위 자리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일치하는 거 하나를 찾아야죠. 최고 사용료 찾는 거니까 방식은 0이 되겠죠. 인덱스 매치 맥스는 항상 99.9%는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시 써볼게요. 옆에 칸 클릭할 거니까 수식 입력줄 클릭하고는 인덱스 범위는 지금 사용료 출력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용료만 전체 잡았고요. 절대 참조 쉼표. 이제 행번호가 최대값 찾아서 같은 행에 있는 사용료를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매치. 여기서 이제 찾을 값이 맥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맥스가 아니고 연령 코드가 일치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최대값인 거니까 연령 코드 같다. 연령 코드 전체. 아래로 셀 복사해야 되는데 그럼 절대 참조. 괄호 닫으면 조건 곱하기 괄호 열어서 사용료 전체.
얘도 절대참조. 괄호 닫았어요. 한 번 더 닫아서 맥스 괄호까지 닫았죠. 이러면 이제 최대값을 구하겠죠. 연령 코드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최대값. 그러면 조건 곱하기 값범위한 거 그대로 복사해서 쉼표 매치의 찾을 값 범위 붙여넣기. 이러면 T1에 해당하는 사용료들만 가지고 와요. 그 중에서 맥스를 찾는 거죠. 쉼표. 정확히 일치하는 거 찾아야 되니까 0 괄호 닫았어요. 매치 끝났죠. 행번호가 끝난 거예요. 그럼 쉼표. 이제 열번호 자리에는 어차피 사용료 하나를 잡았기 때문에 1을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문제는 없지만 저는 생략하는 거 추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거 생략되고 어떤 거 생략 안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많은 걸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다 괄호 안에 값은 채워 넣는 걸로.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아래로 셀 복사. 여기까지. 인덱스 안에 매치 안에 맥스 들어간다는 거 기억 꼭 하시고요. 네 번째. 요것도 1월 달에 질문이 들어온 거긴 하지만 최근에도 프리퀀시 진짜 많이 질문 들어왔거든요. 자주 나올 것 같으니까 프리퀀시 함수 들어있는 영상들은 다 보고 가세요. 자, 프리퀀시 특징이 뭐예요? 얘는 배열 수식이라고 써져 있기도 하지만 프리퀀시 함수 자체가 배열 함수죠. 한꺼번에 드래그를 해주고 한꺼번에 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프리퀀시예요.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결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꼭 다 잡고 시작을 해야 돼요. 얘는 하나고 해서 셀 복사할 수 없는 함수예요. 그게 프리퀀시 특징이에요. 자, 응시 i를 이용해서 여기 응시자수에다가 하트를 표시할 건데 3명이면 하트 3개, 5명이면 하트 5개 이렇게 뜨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잘 보시면 얘네들이 한글로 새가 떠 있는 것 같지만 클릭해서 수식 입력줄 봤을 때는 숫자만 써 있어요. 응시 i도 마찬가지. 숫자만 써 있죠. 여기에 만약에 세라는 글씨가 같이 써져 있었다면 당연히 연산이 불가능하겠죠. 뭐 레프트를 쓴다든지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숫자만 가져오도록. 근데 이미 숫자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세라는 글씨 써져 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건 표시 형식으로 된 거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숫자밖에 없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프리퀀시는 구조가 간단하죠. 전체 값범위, 빈도수 범위 그냥 드래그 쭉 쉼표 드래그 쭉 해주면은 전체 값범위에서 이렇게 몇 개인지 쭉 세서 몇 개다 이렇게 숫자를 알려주는 거 빈도수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근데 이 빈도수를 가지고 하트를 반복 출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피트 함수 쓰라고 나온 거예요. 하트를 출력할 거다 얼만큼 프리퀀시로 빈도수 구한 숫자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리피트 함수는 반복할 문자, 뒤에는 반복할 횟수, 숫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 값범위는 나이 적혀있는 전체가 되는 거니까 B4부터 B21까지 되는 거죠. 이거 아래로 셀 복사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 한꺼번에 블록 잡고 한다 그랬잖아요. 프리퀀시는. 그래서 절대참조 안 해도 문제 없어요. 그럼 이거 절대참조하면 틀려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절대참조는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의 하면 감점으로 알고 있고요. 안 해도 굳이 문제 없는데 한 거 가지고는 틀렸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학생분들이 시험 결과 말씀해 주실 때 보면 절대참조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다가 선생님 그거 맞았어요 라고 연락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오니까 하시면 안 되는 게 맞고 굳이 절대참조 안 해도 되는데 했다. 그걸 틀리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건 프리퀀시는 한 번에 결과 구하기 때문에 절대참조 안 해도 문제 없어요. 빈도수 범위는 뒤의 숫자. 프리퀀시는 특징, 기초함수 보시면 19라는 숫자를 쓰면 19부터 20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9부터 그 전까지의 숫자 전체를 말한다 그랬죠. 프리퀀시 함수의 특징이에요. 빈도 숫자 범위 잡아줄 때 내가 19, 29, 39, 49 부분을 잡아야 0부터 19, 20부터 29 이렇게 돼요. 19 쓰면 19부터 20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해당 숫자를 잡으면 그 숫자보다 작은 영역 전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빈도 범위는 i 15부터 i 18세까지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칸구에서 그냥 엔터를 쳐버리게 되면 막 밑에 이상한 파란 영역 하나 더 생기고 막 이러죠. 그래서 항상 프리퀀시는 결과 들어갈 부분 다 잡아주시고요. 등호 쓰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구에서 셀 복사하거나 아까도 그냥 제가 한 칸 클릭하고 붙여넣기 했더니 밑에 한 영역이 자동으로 생겨버렸죠. 그러면 안 돼요. 프리퀀시는 결과 들어갈 부분, 비어있는 공간을 싹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절대참조는 크게 안 해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 절대참조 하면 틀리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 학생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신 바로는 어쨌건 저는 불필요한 작업은 안 하는 쪽을 추천하는 거라서 여기서는 일단 절대참조를 안 했어요. 한다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진 않아요.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 값범위 F4 절대참조, 빈도수 범위 절대참조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도 아까랑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되셨죠?
마지막 함수 5번. 표 1에서 연령 코드가 T1이면 D열의 연령대에다가 10, 연령 코드가 T이면 20, 연령 코드가 T3이면 30, 그 외에는 40으로 출력하시오 했어요. 사실 구조 되게 간단하죠. 이 정도면. AND, OR 이런 거 지금 안 쓰게 나왔으니까. 실제 이게 시험에 나왔던 예제라서 여러분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해서 절대 먼저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조건을 묶어달라고 하면 AND나 OR 연산자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if를 중첩하거나 select case로 중첩을 하거나 가능할 수 있죠. 어쨌건 이번 거는 문제가 좀 쉬운 난이도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러 갈게요. 개발 도구 비주얼 베이지. 함수 만드실 때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모듈. 클래스 모듈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모듈이에요. 여기는 계산 작업 시트에서 그냥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함수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건 모듈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클릭, 삽입, 모듈. 매크로도 이 모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수 만드는 것도 모듈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구조는 항상 시험지에서도 그림으로 제공을 해주죠. 퍼블릭 펑션, 함수 이름은 fn 연령대가 함수 이름인 거죠. 연령 코드 인수로 받아서 사용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엔터 치면 오타가 안 나니까 end 펑션이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f 쓰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연령 코드가 t1이면 그러면 then 연령대 10이라고 출력하래요. 함수 이름한테 줘야 되죠. fn 연령대는 10. 자, 그 다음에 T2면 20, T3이면 30 이거 써줄 때 else if 써야 되는데 굳이 계속 쓰면 시간 걸리니까 복사해서 else 붙여넣기,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마지막은 else. if는 미리 닫아 놓을게요. end if. 여기서 이제 수정만 해주면 되죠. T1이면 10인데 T2이면 20, T3이면 30. 나머지는 40 그랬으니까 여기서 굳이 else if 또 쓰지 말고 else로만 해도 되죠. 40.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듈에다가 작성하셔야 되고, 함수 이름은 파일 하나당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내가 모듈 여기다가 2개, 3개 만들고 똑같이 fn 연령대 이렇게 쓰면 사용을 못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엑셀 가서 함수 쓰려고 fn 쓰면 안 뜨는 거예요. 모듈에다가 작성을 안 하셨거나, 모듈 여러 개 만들고 똑같은 함수 이름 여러 개 쓰셨거나, 그러면 함수 이름이 안 떠요. 근데 모듈에 만들고 함수 이름 절대 겹치지 않게 하나만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 는 fn 하면 함수 이름이 떠야 되는 거죠. 탭키 눌러서 자동 완성했고, 연령 코드 엔터. 아래로 셀 복사하면 결과 나오죠. 나는 대라는 글씨 쓴 적 없는데, 그죠? 요거는 셀 서식에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시험 보실 때도 이렇게 셀 서식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많이 있어요.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자동으로 셀 서식이 설정이 됐다, 놔두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함수 5개 이렇게 보셨고요. 하나, 둘, 셋, 넷, 사용자 정의까지. 함수식 긴 게 얘죠. 근데 사실 얘도 식이 길어서 그렇지 H룩업, V룩업 2개 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는 거 if랑 요거는 복잡하지 않죠.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건 이런 거죠. 매치맥스 인덱스 안에다가 배열 수식으로 쓰는 거. 네, 요거도 사실 시험 보신 분들 또 합격하신 분들은 항상 그러세요. 이거 처음에 겁먹지 말라고. 왜냐면 똑같은 구조로 나오니까 구조만 잘 외워두고 이해를 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얘는 똑같이 이 공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얘를 더 금방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수는 겁먹지 마시고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이 생각보다는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분석 작업 넘어갈게요.